안녕하세요. 연방타임즈 연타TV 렉입니다. 신박입니다. 대구지역 선거판이 재밌으시죠? 이거 아주 재밌어요.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 이런 선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까지 지금 네. 등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등판이라기보다는 개입 뭐 이런 불려 나왔나? 뭐 동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들이 지금 불러들고 있죠. 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선거의 여왕이죠. 우리가 선거의 여왕. 전설적인 선거의 여왕이시죠. 전국적인 선거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 동원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등판했다기보다는 유영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네.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했단 말이죠. 불러내서 지금 유튜브 방송에 자기 개인 유튜브 방송에 불러냈는데 동원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겠더라고요. 저 대신 꿈을 이루어줄 사람. 네. 하면서 유영아를 소개했단 말이죠. 그렇죠. 유영아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참 그 꿈이 무엇인지가 이제 아직 조금 불분명한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대구시장 아닙니까? 대구시장 출마했으니까. 설마 뭐 그렇기는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21만 원씩가 대구시장 하려고. 아니 뭐 꿈이 작으실 리가 없다. 저는. 이분이 뭐 대통령 하신 분인가 그러면? 아니요. 박 대통령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니. 박 대통령의 꿈은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떤 큰 포부를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 대통령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업들을 이렇게 찬란하게 변대계셨다 하는 비록 탄핵을 당하셨지만은 그렇죠. 그게 다 물거품이 됐는데 그 물거품을 다시 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각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판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태풍이 될 것이다. 아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이다. 찻잔 속에 태풍이냐, 진짜 태풍이냐 비바람을 보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홍준표 의원이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선두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낄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홍 의원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 팔이 한다고. 네네네. 그리고 또 한 분 또 했더라고요. 그 뭐죠? 윤사모가 뭐 누구를 지지했다면서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상 지원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홍이 즉각 반발을 했고요. 곧 연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 모임이었던 지역 지지 모임이죠? 그렇죠. 지역 지지 모임은 아니고. 그렇죠. 지역 지지 모임에서 김재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 팔이 하지 마라. 그렇죠. 대통령 당선자 팔이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홍준표 의원이 반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죠 이게 그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 뭐 변호사라고 합니다만은 집사 변호사죠. 집사죠. 대변인 겸 집사인데 이분이 근데 뭐 지금 선거 사무실도 제대로 안 차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러던데요. 보통 선거 사무실을 그 중구에 차려요.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 한간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달서구에 차리셨다. 달서구는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서 인접해 있는 달서구에 차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다른 노림수, 복심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나오자마자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김재원 후보하고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나오자마자 단일화 이야기하면서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의심되는 거는 뭔가 이분이 그 경기도 군포에서 3번이나 떨어졌었죠. 2번은 그 김부겸 전 총리하고 떨어졌고 한 번은 이하경 뭐 의원한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군포라는 지역이 물론 쉽지는 않은 지역이라 그러더라고.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랬다가 또 지금 사실 그 지난번 19대인가요? 네. 그 총선 때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라사 사건 때 그때도 네. 송파 어린가 공시를 거의 내락돼 있는 상태에서 옥새를 네. 들고 나르시는 바람에 출마를 접었다. 그렇죠. 이분도 유영아 씨도 보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참 불운해요 보면 그죠? 그렇죠. 불운하기도 하고 예. 정치 지향성도 분명히 있는 분이다. 4번을 도전했다는 것은 예. 분명한 도전, 정치적인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뭐 지역 정가에서 대체적인 것은 대구시장이 아니고 다음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다음 그런 선거 분석이 때 이제 나오기 위한 이름 알리기 차원에서 나왔다. 그런 분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권영진 같이 들컥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뭐 유영아 씨가 이름도 안 올렸잖아요. 여론조사 지금 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수일 내로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그 김재원 후보하고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친박이잖아요. 김재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가 이게 사전 교감 하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던데 어떻게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뭐 두 사람이 이제 결국 단일화할 것이다.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며칠 내로 이제 수일 내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컷오프가 있을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오늘 8일 됩니다. 지금 면접을 하고 있죠. 오늘 그죠? 뭐 원래 면접을 할 건데 8명 다 출마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 경선 다 붙이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잘라내고 컷오프하고 아마 경선을 붙일 것 같은데 컷오프 당하면은 뭐 당연히 또 뭐 김재원하고 단일화 하겠지만은 컷오프 당하지 않고 한 30명 가운데 살아남았어도 끝까지 완주할 건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영아 변호사가 10% 이상의 지지율을 받게 되면 아마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뭐 그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것은 좀 미지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홍준표 대표가 아니죠. 홍준표 의원한테 뭐 원한이 좀 있습니까? 갑자기 뭐 이 자기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데 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도 제일 높고 꽃길을 걸고 있는데 앞에 지금 고춧가루 확 뿌린 거죠. 그렇죠. 그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좀 뭐 여성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보통 뭐 일반적인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분이 뭐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더더욱이 이제 그 감옥에서 영의생을 5년 이제 이렇게 하신 그것은 뭐 일반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더더욱이 여자의 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2017년이죠. 2017년 그렇죠. 11월경으로 기억하는데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그 박근혜 의원을 당에서 쫓아내 버렸죠. 1호 당원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그 뭐 어떤 출당을 권고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하여튼 뭐 그 당대표 직권으로 아예 출당 조치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뭐 제명 안건이 그 최고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친박이죠. 최고위원 중에 친박 김태흠입니다. 김태흠 의원이 반대하니까 오전에 반대하니까 오후에 바로 당대표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뭐 그 앞에 또 그런 얘기 뭐 중요한이 뭐 향단이 이야기도 있었던 것같은요. 그렇죠. 뭐 매우 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었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더라. 최순실한테 놀아는 향단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되고 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네요. 더군다나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고 뭐랄까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대구 시장 출마한다. 우리도 참 물론 뭐 훌륭하신 분이 대구 시장 오신다는 건 좋은데 과연 그 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박 대통령의 귀향은 상당히 예. 오래 전에부터 좀 기획이 예. 되었던 것으로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전 계획도 나오고 한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느닷없이 예. 홍준표 그 의원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하시게 됐고, 대구시장 홍준표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해서 이래 있으면서 좀 마음이 편하겠는가, 편한 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그렇죠. 들긴 하네요. 이게 혹시 뭐 불편한 게 생겼을 때 네네. 뭐 김재원 후보나 유영아 변호사는 뭐 더군다나 집사 변호사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지만은 뭐 향난이라 부른 홍준표 의원이 부른다고 가겠습니까? 그런 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